여러분, 현대경제연구원이 또 암울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고를 볼 때마다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해요. 현대경제연구원 이러면요, 여러분, 경제연구소들이 전망하고 예측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경제연구소의 신뢰마저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톤 다운을 시켰긴 하지만 그 이면 속뜻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이에요. 현대경제연구원은요, 기본적으로 3고 현상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그런데 3고가 뭐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입니다.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물가만 하더라도 엄청나죠. 금리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환율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경기 둔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꺾였습니다. 지금 물론 100위긴 하지만 꺾였어요. 이게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00 이하로 꺾였습니다. 지금 향후 경기가 실제로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3고 현상이다. 이렇게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비자 물가 10년 만에 최고 물가입니다. 2021년 3월에 1.9%가 상승하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에는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4%를 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정도로 소비자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폭등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 자체가 이게 소비를 위축시키거든요. 소비를 위축시키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둔화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다가 고금리, 지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6.38%의 상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38%. 이대로 가면 13년 만에 최고 금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7%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7%대. 와,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대까지 올라가면 돈 빌린 사람, 뭐 저도 돈을 많이 빌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마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겁니다. 엄청나게. 그 충격의 도가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일 거예요. 1억만 빌린다고 하더라도 7% 금리면 여러분, 이게 1년에 700만 원이잖아요. 700만 원이면 1억을 빌려서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금 50만 원 이상씩 내야 된다는 건데 50만 원씩 이상씩 내서 여러분 소비가 일어날까요? 이자 감리라고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소비할 돈이 없단 말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소비할 돈이 없단 말이 현실. 그러니 금리에 대한 부담 엄청나죠. 그렇다고 고정금리만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상단이 5.34%예요. 하단은 3.42%지만 상단에 가까운 사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상단이거든요. 그러면 5.34%도 적지 않고요. 신용대출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5.18%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단은 3.56%지만 53%지만 결국은 말입니다. 고금리가 이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서 경기가 둔화된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세 번째,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것. 지금 원달러 환율이 4월 28일 현재 장중에
1274.7원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1200원이라는 자체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깨진 지 오래고요. 1250원이 두 번째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깨졌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환율 자체가 1300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1300원. 1300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시장이 괜찮을까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당장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요. 뭐 수입 물가는 당연히 많이 올라가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거고요.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면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소비를 덜 하게 되고요. 결국 그게 경기 둔화로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삼고 현상이 났을 때 삼고 현상이라는 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생각하면 뭐 물가, 고금리, 또 고금리, 고환율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을 때 2000년대 이후 두 차례가 나타났었다고 그러거든요. 두 차례. 그런데 그때마다 경기 둔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 진짜 많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IMF도요. 대한민국 경제 그렇게 쉽게 안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4.4%에서 3.6%로 떨어지니까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죠. 게다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시달리죠. 그래서 한국 경제도 2.5%로 떨어질 거다. 무려 0.5%포인트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현대경제연구원이 너무 과하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표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미국 경제도 안 좋잖아요. 실제로 뉴욕타임스에서 말입니다. 하반기에 미국 경제도 침체할 거다 하는 그런 비관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되면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면 수출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그만큼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이 중심이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또 금리 인상한다고 난리잖아요. 금리 인상한다고. 지금 이번 주죠. 오늘이 5월 2일이니까 5월 4일 날 3일 4일이죠. 미국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개최가 될 텐데 아마 여기서 금리를 0.5% 인상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다음 달이 문제죠. 다음 달이. 6월 달에 개최되는 FOMC에서는 0.75%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고 한국 경제도 하반기가 암울하다는 이야기가 거의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읽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을 쌓아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면 현금을 쌓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